네, 오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여 남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숙제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지방선거 때문에 지원 유세 다니고 그러시죠? 예, 오늘은 지금 전남 강진 장날에 와 있습니다. 예. 그곳 현지에서 또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선 요즘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과거 남북 대화의 또 이제 주역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좀 역사적인 고비를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르실 법도 한데요. 운명의 대전환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뛰지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한쪽 눈만 뜨고 살아왔는데 이제 비정상의 시대에서 정상의 시대로 드디어 이런 순간이 왔구나 하는 감회가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있었던 그 회동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은 불신의 상징이잖아요. 예.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불신하죠. 북한도 미국을 믿지 않아요. 이 불신의 두 상대가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제재 대상자로 공식적으로 적국의 그 대외정책 책임자를 백악관 안방에 불러들여서 이렇게 오래된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다리를 놓은 거지요. 예. 그 다리는 18년 전에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가 백악관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때 군복을 입었죠. 예. 나무 다리였다고 한다면 그 나무 다리는 한 달 뒤에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에 놓은 다리는 그거보다는 좀 튼튼한 돌다리를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거로 받아들이시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이 전문이 공개가 되질 않았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 담겼을 거로 추측을 하십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두 가지 핵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요, 북한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던져온 메시지가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를 바꾸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18년 전 조명록 자수를 통해서도 그때 발표됐던 조미 공동 커뮤니케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10년 전에 미국과 북한이 부시 대통령 때 베를린에서 2.13 합의라는 걸 했어요. 예. 그때 그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 2.13 합의의 내용은 그거예요.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렸던 9.19를 다시 살리자 이제 이거였는데 그 이면에 합의문 밖에서 북한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남한은 미국의 오래된 친구로 간주된다. 근데 북한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다 예.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의 핵심도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을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는 핵포기, ICBM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의 원수 시간에서 이제 친구가 되고 싶다 하는 아마 그런 바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거두려면은 북한하고 미국 결국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입장이 접점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칼에 하자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죠. 뉘앙스가. 예. 과정이다. 근데 사실 북핵 폐기 문제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제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자.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단계는 적어도 6개월 내에
뭔가 가시적 조치, 예를 들면 핵탄두와 ICBM을 반출해라 하는 이런 부분과 예. 그리고 거기에 상응한 조처로 종전선언과 북미 수교, 그다음에 제재 해소 여기에 대한 합의, 이것이 이제 당장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할, 저는 계략적인 합의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트럼프 임기지요. 북한의 이제 이른바 완전한 검증 가능한 핵폐기, 거기에는 핵물질도 있고 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해내는 것, 폐기하는 것, 검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 얘기가 지금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당장 예. 싱가포르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사실 좀 약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는 매듭짓지만 미래는 또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요구하는 건 핵탄두와 ICBM을 드러내라는 건데, 예. 드러내는데 당장 줄게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예.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의지만 가지면 종전선언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 휴전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은 적과 적의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 전쟁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적이 아닌 상태로 전환하기 때문에 북으로 봐서는 이른바 자신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이라는 이 부분에 문이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불안한 거는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제 핵 다 포기해서 무장해제를 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때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줘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아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근 3년 가까이 있다는 것이 아마 북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일 겁니다. 그리고 쿠바와 미국 간의 적대관계 해소 과정을 보면 55년 동안 적이었던 관계를 2014년 말에 일단 새로운 길로 가자 하는 선언과 함께 관계 정상화 선언을 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쿠바 하바나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국교가 수립됐는데, 이번에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적과 적의 관계를 정산하자는 선언과 함께 준비를 하면 아마 쿠바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상주 대표부 또는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쪽에 촛불 국민이 만든, 촛불 시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있고, 예.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동결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믿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남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라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랬죠. 만약 그 시절이었다면 지금 뭐 한반도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좀 아찔아찔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북한에서 군 수뇌부 3인방이라고도 하는데 교체가 됐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군 수뇌부의 일괄 교체,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에도 강경파가 있듯이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지도자의 유인 체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노선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군 수뇌부의 교체 필요성도 있었겠죠. 이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 취소 소동 배경에 보면은 미국의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 또 북쪽에서도 또 미국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리비아식 얘기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실무 외무성 관료 등
강경파의 충돌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부 정치 작업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가서 어떤 결정 내리더라도 그 충실히 뒷받침할 뭐 그런 인물들이 들어섰다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또 한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대화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뭐 생각, 자세 이런 것도 뭐 좀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가장 큰 선물은 그 USB 이동 저장 장치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인데요. 과거 10년, 20년 전에 남북 관계는 경제가 정치를 견인하는 관계였고, 이번 정치 군사 합의가 이제 경제를 견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교류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전면적으로 좀 속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대결 구조 해체, 한반도의 평화 구조,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공동 안보 체제를 향해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지뢰가 4개 있다고 그러셨던가요? 예. 이제 지뢰는 좀 다 피해서 잘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큰 산을 넘었는데 예. 하나 찜찜한 구석은 뭐 내일 모레 며칠 사이에 아베 총리가 또 워싱턴을 가잖아요. 예. 뭐 역시 회방꾼 역할일 텐데 그게 좀 찜찜하긴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북미 정상회담 뭐 있고 나고 그러면은 또 좀 한번 말씀 듣는 기회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뭐 선거 유세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